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문장들 있잖아요. ABCD라고 번역하고 있는 논리학 내에서의 문장, 그리고 이런 기호들, or, and 뭐 이런 기호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 언어 오브젝트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실제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이시는 메타 언어, 요즘에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메타인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메타인지라고 할 때 메타라는 표현이 철학에서도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피직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피직스는 이제 물리 세계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라면 메타피직스라고 하면 물리 세계 넘어서, 그래서 메타라는 표현이 뭐뭐를 넘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직스가 뭐 옛날에는 물리학이라는 개념은 아니었지만 뉴턴 시대만 해도 물리학이라는 게 없었죠. 아이작 뉴턴이 물리학을 이제 거의 창시한 그런 입장으로 들어가는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 철학자라고 하는데, 자연 철학자였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다룬 것들이 또 어떤 의미에서는 메타피직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라는 표현이 뭐뭐의 넘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대상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직접 쓰고 있는 그런 언어라고 한다면, 우리가 배운 이 언어들이라는 거는 기호들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기호들 체계에 의미를 줄 수 있는, 혹은 그 기호들 체계가 가지고 있는 의미나 구성되는 그 방식을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은 대상 언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넓은, 혹은 그 너머에 있는 다른 언어들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상 언어를 평가하는 언어로서의 언어를 이제 메타 언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일관적이다, 그리고 뭐가 참이다, 도출된다, 이런 뭐뭐와 동치이다, 논리적 귀결이다, 이런 표현들은 메타 언어의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여기 쌍조건문과 동치이다라는 표현 있죠. 이런 표현들은 그 논리학을 좀 거칠게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거의 뭐 동일한 의미처럼 생각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절대 동일하지 않고요. 동일하게 쓰는 그런 시스템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건 무조건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특히 참이다라는 개념, 이거는 대상 언어에서 쓰는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하네요. 있긴 한데, 일관적이다나 참이다는 대상 언어 영역에서 이제 표현이 되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라고 하는, 자꾸 다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뭐 표현이 가능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메타 언어의 그 용어들이 이런 것들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는 구문론적 물음과 의미론적 물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의미론적 물음은 TF 값을 주는 것, 그리고 이제 귀결이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의미론적 물음이고요. 구문론적 물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웰폼드 포뮬라, 적형식 있죠. 적형식이라고 하는 기호들을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뭐 한글을 누가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이게 한글을 조합하는 방식을 제대로 알고 있다고 생각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만약에 기호를 누가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이거는 그 논리학의 적형식이 아니겠죠. 이렇게 기호를 조합하는 그런 방식을 보통 구문론이라고 하고, 구문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들은 이제 기호이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호에 나열만은 하는 것들, 그런 걸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거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적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그냥 턴스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A라는 문장과 A면 B라는 걸로부터 B라는 문장이 이끌어져 나온다 라고 하는 걸로 배웠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제 기호들의 조합에 의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자연연역 체계를 배울 텐데, 자연연역 체계도 어떤 의미를 얘기한다기보다는 구문론적인 기호들을 조합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종류의 이제 계산기라고 좀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호들의 조합과 기호들을 조합하는 규칙에 의해서 이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이제 도출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턴스타일이라고 해서 하나만 이렇게 적는 거는 의미론이 아니라 구문론적 기호를 조합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의미론적 물음이라고 하는 거는 귀결이다라고 하는 방식, TF 값을 줘가지고 의미를 준다고 했죠. 진리조건적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문장의 의미라는 거는 그 문장이 언제 참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 그 조건을 아는 것이다 라는 그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게 되면 A가 참이고 A면 B가 참이면 B가 참이다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A와 이 두 전제로부터 B는 이런 전제들의 귀결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더블 턴스타일이라고 이렇게 야라는 표현을 적고 있으면은 이게 참일 때 요게 참이다 라는 식으로 좀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구문론은 도출된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이제 귀결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론적 물음이다 라고 한다면은 TF 값, 진리값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구문론적 무릎은 자연연역 쓴다, 계산기 같이 자연연역과 같은 그런 거를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의미론적인 방식을 사용하는 체계로 보는 게 더 낫겠네요. 여기서는 그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그 두 개가 좀 섞여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은 뭐 디사이더빌리티, 그 결정 가능성에 대한 메타 정리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서는 진리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가지로 완전히 나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더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지금 오늘 배울 자연연역 체계는 구문론적인 방향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제들로부터 결론이 이끌어져 나오는 게 타당하다는 표현도 전제가 참일 때 결론이 반드시 참이다, 뭐 그런 거잖아요. PF 값과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미론적인 물음이거든요. 자연연역 체계는 사실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이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전제가 있을 때 도출이 된다, 도출되지 않는다, 그런 걸로 바라보시면 되고, 근데 구문론적 물음인지 의미론적 물음인지 지금 이게 좀 깊은 의미에서 논리학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배울 최소 논리나 직관주의 논리, 고전 논리 이런 것들은 타당성, 전제로부터 이 타당하게 결론을 이끌어내지는 그 완전성 정리가 이미 증명이 된 체계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푸신다든가 아니면 뭐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실 때는 이게 전제로 있을 때 자연연역 규칙에 의해서 B가 나왔다면은 이런 전제로부터 B가 이제 타당하게 이끌어져 나온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한다면 자연연역 체계는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의미론적인 그런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도출 가능성, 어떤 기호들의 조합 혹은 뭐 규칙에 의해서 결론이 출되는 그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도출 가능성과 타당성 개념, 이건 의미론적 개념이고 도출 가능성은 이제 구문론적 개념이다, 이건 좀 그냥 보시고요.